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에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국회 30대 국회의원은 아주 드문데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가면서 비례대표 승계한 민주당 정은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아니고 83년생 정은혜. 네. 민주당에선 그럼 최연소신가요? 네, 저희 그 128명의 그 의원님들 중에서는 네. 가장 막내입니다. 네. 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제 사퇴하면서 11일부터 의원직을 승계받으셨고 어제 선서하셨고 7달 정도 남았나요? 맞습니다. 네. 네. 나 이런 일은 정말 하고 싶다. 국회의원 됐으니까.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하겠다. 사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또 국회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출석 꼼꼼히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속한 산자위 활동을 또 열심히 하겠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정은혜 생활법이라고 해서 제가 생활 속에 느꼈던 불편들을 좀 법안으로 12개 정도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은혜 생활법을 열심히 좀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청년 정치 참여나 이제 네. 청년 정치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의원 선서하는 모습 잠깐 화면이 준비됐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정은혜 의원이 선서를 마친 뒤에 문희상 의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려는데 문희상 의장님이 못 봤어요, 저걸. 네. 그래, 저 의원석에서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네. 네. 오랜만에 우리 저 본회의장에서 진짜 여야가 좀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의원님 덕분인데. 네. 네, 다른 의원님들이 뜨겁게 박수를 쳐주네요. 네. 여쭤보실 거 있으면. 네. 의원님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 뭐 청년으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지방대 출신이다 네. 또 뭐 금수저냐 흑수저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디딤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비례로 됐지만 제가 20, 30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이하의 미래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을 아이들까지도 제가 또 지금 돌이 된 아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역할에 있어서 제가 좀 디딤돌이 되고 싶다.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력과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네. 흑수저가 아니라고 하는 지적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근데 뭐 사실은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셨네요. 네네, 석사를 마치고 네. 또 거기서 남편도 만나고 이제 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나를 금수저냐 흑수저냐 말하는 건 되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도 난 다이아몬드 수저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6번 받으셨잖아요. 네네. 낙선하시고 말씀하신 하버드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아마 승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유학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서 결혼도 하시고 또 아이도 낳으시고 올해 2월에 들어오셨죠. 근데 아까 이제 흑수저도 말씀하시고 부모 도움 안 받았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대에서 유학하려면 굉장히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조달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는 계속 뭐 하루에 한 7시간씩 아르바이트도 하고 조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등록금을 마련을 했고요. 그릇 많이 닦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정말 평생 설거지는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혼자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학원 유학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좀 죄송스럽고 근데 뭐 그렇게 유학을 또 다녀왔고 이제 제가 또 오랜 시간 갚아야 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3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으로 36이죠. 근데 정치 경력이 16년이에요. 그럼 정말 딱 20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제가 만으로 20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4년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처음으로 제가 있는 그 신라대학교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지역에서 의원을 하셨고요. 네, 거기서 처음 정치 활동을 했고 2006년에는 이제 강금실. 방금 장제원 의원님 지역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그 강금실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저의 지금 후원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06년에는 또 하고 계속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저는 계속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7년 전 영상을 볼까요? 그때 민주통합당 19대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저를 비례대표 순번에 넣어주세요 하고 경쟁할 때 그 영상 맞아요. 잠깐 볼까요? 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꿈을 함께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청년과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네.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국회를 봤을 때 지금 16년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평균 연령과 성별을 보면 55세 남성이고 현재까지 보면 이제 58세가 또 되셨고 그런 평균들이 있는데 너무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표되지 않았다. 저는 이제 세대 교체라는 말보다 세대 공존이란 말을 하는데요. 70대 의원도 있어야 되고 20대 의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20, 30대, 특히 40대까지도 그런 국회에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방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최대한 나가서 듣고 그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공감하고 국회에 전달하겠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데 생각보다 20, 30대의 인기가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경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층들은 또 진보층을 지지하게 되는데 분명히 지금의 청년들이 좀 서운해하거나 좀 이렇게 불만인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막 지난주에도 광주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얘기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만이에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본인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특히 저같이 80년대나 90년대생들은 사실 저는 너무 착하게 자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진 틀이 있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서 어떤 직장을 얻어야지만이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과학자예요, 화가예요, 그런 어떤 낭만도 없었고 지금 청년들을 보면 1위가 건물주, 2위가 또 이제 뭐 유튜버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 중심적인 사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민주당에 뭐에 불만이냐고요? 뭔가 좀 속 시원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까지는 이제 청년 의원들도 없었고 제가 한 명이지만 또한 30대 한 명의 여성 의원이지만 그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어때요? 글쎄요, 지금 이건 현직 의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386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만큼 민주화됐는데 왜 청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그만큼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 굳이 민주당만 지지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당도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청년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 그 불만을 어떤 표출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데 사실 과거 어떤 상당 기간 동안에 이른바 일베 사이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일종의 증오감을 표출해 왔다는 거죠. 그 증오의 대상이 오히려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을 향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지지도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국회는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이제 올해 네. 20살부터 정치권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맞습니다. 왜 청년들은 기성 정치 무대로 못 올라가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제약, 참여의 제약을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당에서도 이제 투표 연령을 이제 만 18세로 낮추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당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합니다. 20대만 돼도 정당 경력이 10년, 20년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그런 연륜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이거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해서요. 조금 청소년 때부터 정치에 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유권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청년들의 자리를 안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하고 트루도 총리 비교하잖아요. 네. 캐나다. 마크롱 트루도 총리는 71년생이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77년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 청년 비례,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만 45세가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19대 때 민주통합당이었었죠. 그때 정은혜 의원 그러니까 비례 네, 안 그때도 되셨잖아요. 제가 네. 예, 비례 27번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후순위 주는 거예요. 그때 안 될 순번을 주는 거예요. 안될 네. 순번을 주는 근데 거. 이미 이제 또 김강진 장하나 의원이 네, 또 2명 의원직을 됐는데 되셨고요. 앞에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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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안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저는 당에서 뭐를 달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자질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누구나 의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20대는 한 명도 안 줬어요. 19대 때 2명 줬는데 네. 20대는 안 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한데요. 그런 청년들이 부분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치자금법이 돼 있지 네, 않습니다. 그런 선거법도 네. 같이 개정을 네.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가 여전히 돈이 많이 들죠. 11일 날 의원직 수행하시면서 국감 참여하신 모습 잠깐 볼까요? 네. 이주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자유가 박탈된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인 한수원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2개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꼭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셔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지금까지 좀 어려운 질문 드렸다면 네. 약간 가벼운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이제 국감장에서 네. 화제가 또 되신 게 있는데 네. 그게 또 의상 때문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의상을 지금 화면에서 본 파란색 의상을 처음에 입고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본인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또 이제 가운데 저 검은색 의상으로 갈아입으셨고요. 점심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분홍색 옷으로 바꾸셨거든요. 좀 네. 왜 왜 이렇게 그러셨어요? 옷을 이렇게 되게 갈아입으신 좀 이유가 있나요? 뭐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국정감사를 이제 출근하기 첫날부터 국정감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그 의원실에 아직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진 분들이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정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볼 수도 있고 또 당에서도 볼 수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에 쓸 사진이 이제 변변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친구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카메라 있는 친구가 와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 그 전주에 한번 입었던 옷들도 같이 해서 그 증거를 남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박영선 그 장관님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그 장관실에서 찍은 걸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가 없는 걸 네. 아시고 이렇게 또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 보고서에
예쁜 옷 3가지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쁜 옷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이고 저는 이걸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한 다 가지 카메라로 찍고 한 가지 네, 옷 입고 다 하셔도 되잖아요. 워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또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이 표창원 의원 같이 진짜 쟁쟁한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등원을 하자마자 또 이제 그런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정치 환경이 또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지만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화합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뭐 듣지도 않고 뭐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남긴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 다양성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조금 더 정직한 정치, 또 깨끗한 정치 이런 것들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남은 임기 동안 짧지만 이런 입법은 꼭 해보고 싶다. 앞서 정은혜 생활법 이야기하셨어요. 네네네. 네, 뭐 그건가요? 뭐 소개를 좀 네, 한 해주시면. 12가지 중에 네. 뭐 이제 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예를 들면 뭐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층간소음 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제가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봤는데 그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막 울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네. 건강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은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